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제 웬만한 꽃은 다 피게 되는 봄입니다. 수선화도 피고 앵두도 피고 벚꽃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다 피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물론 국내적으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각국에 내리는 그 관세로 인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하는 그런 정책을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하나 뭐라 할까 확실한 것이 없어요. 불확실한, 절대로 유보를 안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유보를 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잠시는 어떤 그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미국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는 한마디로 보면 양아치죠. 양아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차치하고, 저는 여기에 19년 전에 이제 딸 둘하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내려와서 빈집을 빌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진 생각은,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걸, 물론 뭐 제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절약을 해야겠다. 물론 절약을 근거 없이 무조건 아끼는 것은 아니에요. 고정비를 아끼는 거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아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제가 쓸 수 있는 곳에는 쓰자,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두부 공장을 하셨어요. 그때는 허가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시마다 두부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금처럼 그 무슨 시장에 가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부를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장사가 잘 됐고,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삼형제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저녁만 되면 그 수금해온 돈이 있거든요. 수금해온 돈이 그 시장통에서나 그 장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꾸겨지고 좀 오물도 먹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항상 이 돈을 빳빳이 폈어요. 이렇게 가상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모양을 똑같은 방향에 해가지고 이렇게 100장씩 모아가지고 엉덩이에다 깔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묶어가지고 다음날 은행에 이렇게 저금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저희 형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으로서 받은 것은 그때, 그리고 빚은 사람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빚을 빌릴 수 있죠. 근데 저희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란,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만지면서 자랐을 때 받은 것은,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고, 되도록이면 빚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이게 아주 기회가 있는데도 왜 그 기회를 내버리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그러니까 자세로 그냥 남은 인생도 지금까지 살았지만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나쁜 점, 물론 돈을 벌고 그런 것은 저는 정당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행태들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땡기겠다는 그런 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영끌이나 그 다음에 주식으로 보면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요새 지금 폭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니 그 다음에 신도시나 새로 생긴 도시에 생기는 많은 상가들이 지금 폭망하는 것을 보면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항상 사람을 꼬실 때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돈을 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아주 그런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겠지만 원금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한 이자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다음에 장사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옆에도 다 성공하지 않았느냐? 나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얼마 벌었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대더라. 근데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벌은 사람은 없고 거의 대부분 망한 사람일 뿐입니다. 일부 제일 정점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 그 돈을 가져가서 호의호식하지,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투기를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저도 주식을 해봐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오르면 가격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오르면 오를수록 더 팔지 못합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그것도 또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비싸던 주식이 곧 회복될 거야 하면서 그런 꿈만 갖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느 한 날을 잡아서 그 날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주고 몇 월 며칠 날 오르니까 그날 투자하면 다 돈을 벌 것이다. 언제 파느냐, 언제 사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딱 2번 주식을 해봤거든요. 물론 2번 다 약간의 그 이득을 보고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2번 해가지고 돈을 벌긴 했는데 합쳐서 아마 100만 원 정도 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감정이 사람을 이게 그런 작은 금액으로도 사람을 업앤다운 시킨다는 그런 것에 제 자신을 더 이상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주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벌었으면 거기서 멈추고 그걸 쓸 줄도 알고, 근데 그 요즘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0으로 수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 나는 할 수 있다. 누구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존재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소용없습니다. 쓸 때는 쓰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살아 있을 때, 맘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써보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 벌어서 쌓아놓고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돈이든 부동산이든 많아봐야 다 못 쓰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쓰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 무상으로 임대해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아마 여건이 계속되면 살려고 하거든요. 누구들은 다 그런 뭐 자기 집을 갖는 게 소원이라지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가 돼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연끌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 원리금을 갚다 보니까 제대로 돈을 못 쓰고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그 내수가 폭망했다는 소식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여기서 무상으로 그 빈집을 얻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좀 해결이 됐을 때 저의 생활은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겁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 때도 자기만의 어떤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거지로 보든지 부족한 사람으로 보든지 그 사람 생각이고, 저는 제 그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게 옛날, 그러니까 별로 그게 오래된 그런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때나 저 어렸을 때는 전략이 거의 미덕이었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쓰고 소비가 미덕이라는데, 그런 것도 어떤 비율을 잘 지켰을 때 소비가 미덕인 거지, 자기 능력이 벗어나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소비와 그런 투자는 자기 그런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젊을 수 없거든요. 저도 지금 5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몸도 아프고 저를 더 이상 웬만한 데는 찾아주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 그 패기와 그런 생각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래 본 어떤 짧은 영상에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폐지를 줍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모은 폐지를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걸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화가 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저분이 10년만 젊었으면 저 아줌마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노인분은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뺏기고 있더라고요. 보통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연로하신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뺏기더라고요. 아, 우리도, 나도 그걸 보며 느낀 게, 아, 우리도 나도 저런 나이가 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지 않고 영원히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고리타분하고 그런 말씀 있는 걸 다 알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를 아시고 그렇게 좀 인생을, 그 다음에 투자나 그런 모든 것을 배분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용기 없고 그런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런 이걸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벚꽃이 아마 오늘, 내일, 모레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렇게 벚꽃 보시고, 꽃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봄의 기운을 잘 받으시고 여름을 잘 버티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